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지금 각종 인사가 이제 발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오광수 민정수석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자, 어제 이제 뉴탐사 보도를 통해서 좀 일부 우려가 좀 전달이 됐었고요. 오늘 그 참여연대가 역시 또 논평을 좀 냈습니다. 자, 이거 우리 김성준 기자가 네. 아니 그 오광수 민정수석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후보자 민정수석 후보자 지명자에 대해서 이제 뉴탐사에서 보도를 했고 참여연대에서 논평을 내가지고 이재명 정부 초대 민정수석에 이 검찰 출신 특히 투스통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이제 되는 것은 이 차기 검찰 개혁에 대해 어떤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네.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참여연대에서 진짜 논평을 내고 비판해서 뉴스가 꽤 크게 좀 나왔습니다. 네. 네. 지금 뭐 각 시민단체 검찰 개혁을 주장해 왔던 이제 시민단체의 우려는 대체로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뭐랄까 아직 이재명 대통령이 내가 이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를 굳이 써야 될 이유가 있어라고 아직 밝히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저는 그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도 좀 듣고 나서 판단을 하고 싶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네, 중요한 어떤 지점들을 시민단체가 잘 짚은 것 같고요. 자, 저희가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에게 또 다시 한번 좀 물어봤습니다. 여기도 이제 계속 이 검찰의 잘못된 수사 오랫동안 추적하는 대표적인 시민단체 중에 하나인데요. 이 오광수 변호사에 대한 이분이 기억이 있으시더라고요. 조금 되긴 했는데 20여 년 전에 그때 론스타 사건이 있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외환은행을 자격이 없는 그러니까 비금융권 회사에 론스타에다가 이걸 헐값 매각해가지고 그때 국부 유출 논란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그 한덕수 전 총리조차도 그때 김앤장에서 이거 같이 공모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심심하면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 게 론스타 사건인데 그때 이 론스타 사건 수사했던 사람 책임자가 2006년에 오광수 당시 대검 중수 이과장이었다고 합니다. 공포의 중수부. 그렇습니다. 이 윤영대 대표는 이게 본인들이 고발인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 사건을 너무 잘 알고 그 당시에 오광수 과장도 만나서 이제 그 고발인 조사를 받았겠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 론스타 4천억 탈세 부분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이제 시민단체가 2007년에 재고발을 했고 그래서 다시 수사가 벌어지고 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이게 기억들이 좀 너무 옛날이라 좀 잊어먹으셨을 텐데. 그래서 이제 오광수 당시 중수 이과장은 대단히 이제 좀 비판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근데 그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사실 뒤에 김앤장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그 당시에 좀 추측이 있었습니다. 역시 뭐 검증은 안 되죠. 네. 다만 김앤장의 영향력과 최근에 있었던 서석구 사건이나 등등등등 봤을 때 김앤장의 그 정도 충분히 영향력을 끼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건지 당시에 이현재 전 부총리,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 이정재 전 금감위원장, 권오규 전 청와대 경제정책수석 모두 무혐의 처분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다 김앤장의 영향력 때문 아니냐라고 20여 년 전에 주장했을 땐 이게 잘 안 먹혔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김앤장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윤영대 대표의 설명으로는 당시 론스타 사건 수사팀의 주요 검사가 바로 이제 우리가 이름만 들면 알만한 적폐 검사들 박영수, 최동욱, 최재경, 이복현. 그 이복현입니다. 네, 이두봉, 오광수, 이동열, 조상준, 한동훈. 네, 이런 사람들이 오광수와 함께 론스타 사건을 맡았고 이후에도 끈끈하게 이들의 관계는 유지돼 왔다라는 게 윤영대 대표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여연대도 이런 성명을 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 최순실 게이트 이제 10년 후로 넘어오는데 이때 최순실 게이트가 이제 터졌을 때 박영수 씨가 특검이 되잖아요. 이때 박영수 씨가 윤석열을 수사팀장으로 발탁한 건 다 아시죠?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 특검보로 박영수가 오광수 변호사를 고민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이거 이제
또 법조계에 좀 알려져 있는 사안인가 봐요. 하지만 다들 아시듯이 오광수는 끝내 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변호인으로 합류를 해서 이재용도 그 당시에 네, 지은죄 견져서 되게 봐주게 한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지금 논란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 많은 사건에 다 이상하게 윤석열, 박영수 그 사단이 다 자꾸 드러나요. 조의돼서 좀 그렇죠. 고요 네. 판사 쪽은. 네. 그렇기 때문에 오광수 변호사는 검증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근데 민정수석은 청문회 기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분명히 큰 뜻을 갖고 분명히 어떤 것을 했겠지만 네. 뭔가 좀 더 검증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시민사회의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참 윤영대 대표님의 말씀 중에 제일 와닿는 건 제일 좀 소름 돋는 건 수사팀 그 주요 검사들 당시 네. 론스타 검사들이 뭐 말 그대로 따지고 보면 거의 친윤 사단 또는 이제 적폐 검사로 이제 불리는 분들이어서 네. 오광수 소식 듣고 씩 웃고 있는 거 아닌지 네. 뭐 괜히 그런 좀 안 좋은 생각도 드네요. 네. 지금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누탐사가 어제 이 오광수 뭐 내정자 또는 지금 변호사죠, 그죠? 네. 네. 아직 그렇죠. 네. 이걸 이제 제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관한 그 비판이 많더라고요. 왜 누탐사 유튜브 채널이 검증을 하냐 이런 시각이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통령실 인사든 각 정부 부처든 인사에 관한 검증은 국민이 하시는 거고 국민이 하는 역할을 언론이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탐사가 하는 인선에 관한 검증은 당연한 거고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국민이 하실 일을 대리해서 한다고 생각하시고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인선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인선의 원칙, 기준을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첫 번째는 국민에게 충직한 것인가 아니면 부분, 그리고 두 번째 유능함, 그리고 이어서 실력 중심으로 할 것인가 통합 중심으로 할 것인가에 관한 기준을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 의견 그리고 당내 인사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도 있고 언론인 여러분들도 좋은 사람 있으면 청구해 주십시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 있어서 청구해 달라는 얘기는 인선에 관한 기준이 언론의 그 문제제기나 또는 언론의 지적 이런 것도 충분히 듣겠다는 얘기인 거고 그리고 지금 뭐 이 사람은 안 된다. 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은 국민이 원하는 민정수석의 그 역할, 기능을 가장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인가에 관해서 누탐사를 비롯해서 지금 우리 시민 언론, 진보 언론들이 하도를 던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불편하시거나 이럴 이유가 전혀 없고요. 끝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강진구 선배가 앞서 얘기를 했지만 정치인이나 국민들은 언론은 국민을 대리해서 역할을 하는 거라고 했거든요. 언론이 제대로 된 그런 비판을 해주시고 제 역할을 해달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이제 국민의 성공이잖아요.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누탐사가 제기한 이 문제를 국민들께서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네. 정말 둘째 큰 형님 갑자기 생긴 건 느낌입니다. 네. 우리 강진규 선배님에 이어서 너무 저희를 대신해서 올바른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저희는 이제 언론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 윤석열의 실패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을 등용했을 때 그 검증이 덜 된 그 검사들을 막 요직에 앉혔을 때 그 실패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정말 소뚜껑도 뭐죠? 아무튼 뭐 이렇게 돌다리도 이렇게 두들겨 보면서 건너야 한다 이런 보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추미애 국회의원과 그리고 박은정 의원이 모두 각각 이제 방송 또는 토론회에 나와서 오늘 지금 이런 입장을 좀 밝혔네요. 네, 추미애 의원은 지금 검찰은 먼저 변신해서 굽신거리고 그 다음에는 자료를 모아서 배신하는 일을 반복했는데 그래서 검찰개혁 반드시 해야 하고 그러려면 인사를 신중하게 새 평만 보고 솔깃하라고 집어넣는 정보를 믿으면 안 된다라고 오늘 이제 이 논란과 관련해서 이렇게 좀 약간 애둘러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금 조언을 좀 했고요. 그리고 박은정 의원 같은 경우는 좀 더 약간 더 좀 과감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이제 겸손은 힘들다 방송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도는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지금 그 내정자는 윤석열, 윤대진 검사와 함께 중수부에서 같이 일했던 특수통 검사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친윤 검찰이 이 정보를 되치게 해가지고 대통령을 길들일 수 있는 뭔가 또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민정수석은 특수통 검사가 가선 안 된다. 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이제 검증을 더 좀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그렇죠. 예, 이해를 저는 하고 있고요. 자, 최강욱 전 의원도 오늘 매불쇼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네요. 지금 사표를 내려던 검찰이 사표를 집어넣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네, 그래요. 네. 아니길 바란다. 아니길 바란다. 아니어야 한다. 네, 라고 오늘 말씀하시더라고요.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는 검사들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이제 매부쇼를 보고 있었는데 사실 이제 이 지금 나온 이 내정된 분에 대해서 특수통인 거고 이재명 대통령과 뭐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거 왜 알려진 게 없다라는 취지로 맞아요. 말씀을 하더라고요. 검증이 좀 필요하다라는 취지였거든요. 네, 제가 그런 이제 것좀 참고하면 누누이 다시 이제 얘기하죠. 이제 문재인 정부의 실패가 이제 인사에서 시작이 됐고, 첫 번째 문재인 정부의 인사에서 실패했던 것은 국세청장을 잘못 임명한 거예요. 국세청장을 그 노무현 대통령을 죽이는 그 채무조사에 앞장섰던 맞아요. 사람을 국세청장으로 임명을 했고, 그런데 국세청장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하고 난 뒤에 그 사실이 드러났고, 제가 그때 경향신문을 쓸 때 제가 일면에 기사를 썼어요. 그걸 가지고 민정수석실에 찾아가서 이제 그 안원구 대구지방 국세청장 하셨던 우리 뉴탐사의 대표를 하셨던 찾아가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민정수석 그리고 그 당시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도 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의 반응은 뭐냐? 이거 이미 임명했잖냐? 어떡하냐? 그냥 모르고 넘어가자. 그냥 안 본 걸로 하자라고 넘어가자라고 했고, 결국은 그 국세청장 임명 취소되지 않고 임명됐고요. 결국 그 국세청장은 윤석열하고 가장 이 친한, 이 친윤 라인이었어요. 그 국세청장이. 그러니까 이 3대 권력기관 중에 국세청도 뺏기고 검찰청도 뺏기고 뭐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검찰개혁의 첫 물꼬를 트는 민정수석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 인사가 누가 관여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누가 추천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오광수라고 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검증을 하고 오광수를 민정수석으로 추천했는지 난 이걸 묻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걸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들을 상세하고도 오광수를 꼭 민정수석으로 써야 될 불가피성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제가 볼 때는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한 인사는 철회해야 되고 다시 재검토돼야 되고, 이 오광수를 민정수석으로 추천했던 추천 라인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 추천 라인은 앞으로 인사에서 다 폐지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제가 오늘 좀 이런저런 좀 국회를 좀 이렇게 취재를 하면서 어떻게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좀 생각들이 어떤지를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정말 민주당에서도 극소수에게만 공유가 되고, 취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평소에 민주당 내부 속사정을 아주 깊이 취재를 좀 하는 취재원들이 있는데 도움을 받는, 정말 어떤 라인에서 추천을 했는지는 정말 좀 민주당 내에서도 공유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취재가 좀 잘 안 됐는데 그만큼 깜깜이 인사였던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그죠? 네. 인수위 기간이 없이 그렇죠. 정부가 지금 출범했고, 그래서 지금 깜깜이 인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것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그러나, 지금, 우리 그죠? 이제 어떻게 보면 시민혁명 정부가 세워진 건데, 초대 민정수석이 해야 될 역할이 너무 많은데, 국민의 어떤 바람이 너무 많은 중차대한 자리인데, 깜깜이 인사가 이루어졌고, 하필 검찰 출신이고, 하필 이러이러한 행적들이 실제로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몰라서 이제 저희가 이 오광수 지금 민정수석 후보자하고 관련된 판결문을 오늘 직접 저희 박대영 기자가 가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 어제 저희가 보도했던 내용들을 한번 확인을 다시 해봤는데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1기, 2기 주포 사이에 김건희 씨 계좌를 관리했었던 이준수라고 하는 브로커가 있어요. 오랫동안 김건희의 계좌를
관리했던 도이치 외에 다른 주가 조작 또 김건희 씨에게 그 거의 사부로서 주가 조작의 사부로서 가르치면서 했던 이준수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이준수가 또 다른 주가 조작 사범을 위해서 전관을 소개를 해줬고 그 전관이 오광수였다라고 어제 보도를 했잖아요. 결국 이걸로 이제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았는데 무죄가 선고되긴 했어요. 돈을 받은 적은 드러나진 않았는데 판결문에 보니까 명확하게 이 이준수의 소개로 그 문제가 되는 그 사람이 오광수 변호사를 소개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판결문에 기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오광수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 소개받았던 전관 중에 한 명이 송창진이라고 하는 것도 판결문에 그대로 기재돼 있어요. 송창진 변호사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최상병 사건을 공수처 부장검사로 있으면서 압수수색을 단 한 번도 안 하고 사실상 수사를 방해했던.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송창진은 도이치모터스의 또 다른 주가 조작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종호 있잖아요. 삼부 체크의 주인공. 그 이종호를 변론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공수처 검사가 돼서 사실상 국민이 아니고 저는 윤석열을 위해서 공수처 검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었다. 이런 송창진하고 가장 가까이서 같은 법무법인에 있으면서 또 다른 주가 조작상 공범들을 만나서 이렇게 변론을 했었던 인물. 도이치모터스의 때가 잔뜩 묻어있는 왜 이 오광수라고 하는 사람을 굳이 왜 민정수석으로 지금 임명해야 되는지 이건 분명하게 굳이 임명해야 된다고 얘기한다면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때가 많이 묻어있어도 나는 왜 오광수가 필요한지를 분명히 설명을 하고 저는 임명을 해야 된다고. 예.